클라우드 시대에 꼭 필요한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 퓨어 스토리지, 어떠한 차별점을 갖췄을까요? 3D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테리얼라이즈는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와 머테리얼라이즈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퓨어 스토리지와 머테리얼라이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죠. 더불어 에버그린이라는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스토리지 사업은 IBM, HP, 델과 같은 대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토리지 제품들 및 제품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3에서 5년마다 교체를 거의 강제하고 있다 하죠. 스토리지 제품을 교체하는 데에 기업 측 노동력이 들어가며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멈춰야 하기에 기업의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는 플래시 메모리, 소프트웨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식 사고를 가진 기업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대 웹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부터 잠시 짚어볼게요. 데이터의 전송, 저장, 처리 등 세 가지가 동시에 발전함으로써 저희는 현재 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5G의 이름으로 데이터의 전송 부분은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의외로 저장 파트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외를 받고 있는 느낌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정보 처리 및 전송이 아무리 빨라도 정보를 저장 및 저장된 정보를 읽어오는 속도가 느리면 병목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현대 사회가 꿈꾸는 클라우드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정보 저장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 것이죠. 그럼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단순하게 SS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를 하드 드라이브 대신 플래시 메모리 SSD로 구성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저장 용량이 커야 할 경우 가격 때문에 하드 드라이브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SSD의 가격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죠. 퓨어 스토리지가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으로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다운타임이 없다는 점입니다. 추가 용량이 필요하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멈추지 않고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 하죠. 그럼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끊기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살펴보겠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구독 형태의 솔루션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에버그린이라는 구독 제품만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에버그린은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입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저장 제품을 사용하고 매달 돈을 지불하는 형태이죠. 다만 유지 보수 비용,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월 정액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자체를 추가로 증설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스토리지 시장에 있는 주기적으로 제품을 교체해줘야 한다는 비효율성을 퓨어 스토리지는 구독형 제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품들도 간략하게 살펴보죠. 플래시 어레이는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버추얼 머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제품이라 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빅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스토리지 제품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시스코와 엔비디아랑 조인트 솔루션 형태로 출시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1.64빌리언, 1.8조 원 정도를 벌었죠. 순이익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영업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점에 대하여 짚어보죠. 퓨어 스토리지의 사업은 마진이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제품 매출이 약 1.2빌리언인데 매출 원가가 363밀리언이거든요. 즉 싼 값에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더불어 HDD 대비 비싼 플래시 메모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효율화시킨다는 것이 퓨어 스토리지의 경쟁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업 및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데에는 별 걱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고마진 스토리지 제품을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지입니다. 에버그린이나 퓨어 애저 서비스 등 구독형 매출은 유지가 되겠으나
제품 매출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퓨어 스토리지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리서치가 필요하겠으나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Materialize입니다. Materialize는 3D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제조용, 의료용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또 3D 프린팅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소프트웨어 영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 및 애드온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매직스와 스트림믹스만 살펴볼게요. 매직스라는 제품은 CAD 형식의 파일을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CAD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제품 모델의 무게 및 자재의 종류를 효율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기능도 제공된다고 하죠. 스트림믹스는 3D 프린팅 공정 과정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약간 3D 프린팅 공장을 위한 ERP, 재고 유통 관리 소프트웨어 느낌이 나죠. 연구 라이센스 및 구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메디컬입니다. 메디컬 영역에도 따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수술 도구, 인공 조직, 수술 준비를 위한 모델 등 디자인을 하는 소프트웨어이죠. 클리니컬 서비스는 3D 의학 이미지를 통하여 수술 도구 및 인공 조직, 모델 등을 직접 프린팅하여 의료진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공 조직은 대체로 관절이나 뼈를 프린팅하고 있죠. 마지막 사업 영역은 Manufacturing, 제조용 프린팅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제품을 프린팅하여 판매하고 있죠. 프로토타입 등 제조용 맞춤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니다. 더불어 특수 목적의 부품들도 프린팅하여 판매한다 하죠. 특히 특수 부품 영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Materialize는 2017년도에 AC텍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영역 중에서 제조 파트가 2019년도 기준 총 매출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21%, 의료는 31%를 각각 차지했죠. 하지만 EBIT 마진율을 살펴볼 경우 소프트웨어가 33.2%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 파트는 12.9%로 가장 낮았죠. 결국 여러가지 비용을 제한, EBIT을 봤을 때에는 세 가지 사업 영역 전부 수익성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 220밀리언, 2,400억 원 정도를 벌었죠. 순이익은 1.8밀리언, 20억 원 정도를 남겼으며 사실상 거의 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흑자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침 10월 29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분기 재무도 살짝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조 파트는 당연히 악영향을 받았다 하죠. 3분기 제조 매출이 무려 41.3%나 감소하였으며 EBITDA 기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외로 의료 쪽은 매출이 전년도 3분기 대비 10.8%나 올랐으며 EBITDA 마진이 18%에서 31.9%로 대폭 개선되었죠. 2분기에는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몰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은 전년도 3분기 대비 19.2%나 감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맞춤화 제품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의료용 모델을 만드는 것이나 맞춤 안경테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기에 저는 좋아 보입니다. 이제 Materialize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5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고마진 비즈니스입니다. 매출 총이익이란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킨 원가를 뺀 값이죠. 다만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메리트 또는 Materialize만의 경쟁력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다른 3D 프린팅 업체가 있을 때 왜 굳이 소비자, 의료진, 기업이 Materialize를 사용해야 하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리서치를 깊게 하진 않아서 그런 것 같지만 말이죠. Materialize가 현재 관여하고 있는 영역은 3D 프린팅, 의료, 제조, 소프트웨어로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Materialize가 타겟하는 시장의 규모를 짐작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잠재 시장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얼마로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매출 성장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흑자 전환도 했다고 볼 수 있기에 딱히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안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퓨어 스토리지와 Materialize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